이 아이는 이제 제 강아지예요. 5년 전에 당신이 버렸잖아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새하얀 진돗개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생방송 스튜디오의 환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다. 카메라는 갈 곳을 잃고 헤맸고 당황한 진행자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여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진돗개는 완강히 버티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스튜디오 한쪽에 서 있는 초라한 행사에게 다른 여자, 민서를 애타게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단번에 자신을 알아봐 준 녀석.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버렸다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대치 상황, 그리고 운명의 장난 같은 엇갈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과 강아지의 재회담이 아니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세월도 갈라놓지 못한 깊은 유대에 관한 가슴 뜨거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장대비가 도시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밤이었다. 김민석, 그녀의 삶도 그날의 날씨처럼 암담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공방은 빚더미만 남긴 채 문을 닫았고 믿었던 동업자는 남은 돈마저 들고 자취를 감췄다. 부모님은 일찍이 여의고 의지할 형제 하나 없던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과 같았다. 29.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도 너무나 애매한 나이. 민서는 고장난 가로등처럼 깜빡이는 희망을 했어. 외면하며 흠뻑 젖은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여 어떤 것이 슬픔이고 어떤 것이 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공허함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였다. 후미진 골목길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희미하지만 절박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낑, 낑.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픈 신음소리,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은 흙과 오물로 뒤엉켜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군데군데 털이 뭉텅이로 빠져나가 상처 입은 붉은 속살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작은 몸은 나무십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백구의 특징인 쫑긋한 귀와 야무진 주둥이를 가진 누가 봐도 진돗개 강아지였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모습은 영물이라. 불리는 진돗개의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서는 순간 망설였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에 다른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사치였다. 어설픈 동정심은 오히려 강아지와 자신 모두를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이성이 차갑게 속삭였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강아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가 정확히 민서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처절한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서는 강아지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는
유독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마음을 준 상대에게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지만 그만큼 처음 마음을 여는 데에는 신중하고 까다롭다. 이런 기질은 때로 고집스럽게 비치기도 하지만 이들의 깊은 유대감과 의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작은 강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평생 주인이 될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서는 입고 있던 낡은 재킷을 벗어 축축하게 젖은 강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품에 안긴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한 떨림만이 겨우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밤거리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자신의 춥고 어두운 단칸방이 아니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24시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의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와 강아지의 꺼져가는 생명을 위한 마지막 등대처럼 보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동물병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당직을 서던 수의사는 그녀의 행색과 품에 안긴 강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아지를 진찰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수의사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는 청진기를 대보고 상처를 살피고 강아지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절망의 선고와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저천증의 탈수, 영양실조가 극심하고 피부병의 폐렴 증상까지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거의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수의사의 동정 어린 시선이 캄캄한 절벽 아래로 그녀를 밀어넣는 듯했다. 정말 이대로 이 작은 생명은 그녀의 눈앞에서 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 아니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뭐든지 다 해볼게요. 돈은 어떻게든 제가 마련할게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잔뜩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수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처절함을 본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생명이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늘 밤을 넘기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텼다. 수의사와 간호사는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작은 산소실 안으로 옮겨졌고 앙상한 다리에는 수액 주삿바늘이 꽂혔다. 천을 올리기 위한 보온 램프가 붉은 빛을 내뿜었고 작은 모니터에는 희미한 심장 박동 그래프가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민서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강아지의 생명이 꺼져가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특정 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성한 존재를 향한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제발 이 작은 생명을 거두어가지 말아 달라고. 만약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내 모든 행운을 다 써도 좋다고. 밤이 깊어지고 병원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잠시 잊었다. 빚 독촉 전화도, 밀린 월세 걱정도, 배신한 동업자에 대한 분노도 모두 희미해졌다. 오직 산소실 안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작은 생명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문득 강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다. 어째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의 눈에 띈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 아닐까? 삶을 포기하려던 자신에게 아직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신이 보낸 작은 천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른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수의사는 밤새 몇 번이나 들락거리며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수의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요. 그 순간 민서는 온몸의 긴장이 딱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밤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기적이었다. 모두가 포기했던 생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것이다. 그날부터 민서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24시간 내내 강아지의 곁을 지켰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찾아가는 강아지를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활력소였다. 처음 며칠간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미음만 겨우 받아먹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민서의 손가락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녀석은 흐릿했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눈을 떴다. 녀석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온전히 민서를 담았을 때 민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강아지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듬성듬성 빠져있던 털 자리에서는 새하얀 솜털이 보송보송 돋아났고 뼈만 앙상하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강한 생명력도 생명력이지만 자신을 살리려는 주인의 지극한 정성을 동물도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아지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지만 민서의 목소리만 들리면 꼬리를 치고 그녀의 손길에는 안심한 듯 몸을 맡겼다. 특이하게도 강아지는 다른 개들이 흔히 먹는 갯껌이나 육포 간식에는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민서가 혹시나 싶어쪄준 고구마를 유독 좋아했다. 어려운 형편에 비싼 간식을 사줄 수 없었던 민서는 매일 밤 고구마를 쪄서 한 김 식힌 뒤 잘게 으깨어 먹여주곤 했다. 이 고구마는 훗날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퇴원을 앞둔 날 민서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여러 이름을 고민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녀석을 처음 만난 날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하늘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녀석을 만나게 해준 기적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하늘이야. 내가 더는 외롭지 않게 내 곁에 있어 주려고 하늘이 보내준 선물. 민서의 말에 강아지는 알아들었다는 듯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다. 꼬질꼬질한 흙탕물 속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는 이제 하늘이라는 어엿한 이름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그들의 앞날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그때의 민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당장 그들이 함께 돌아갈 집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과연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월세가 서너 달 밀린 단칸방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틈에는 집주인의 싸늘한 경고장이 꽂혀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 다시 길 위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5년 전 혼자였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때는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품 안에서 온기를 나누는 작은 생명체, 하늘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나약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전에는 없던 강인한 힘을 솟아나게 했다. 민서는 수소문 끝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옥탑방을 겨우 구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병원비와 첫 달 월세를 내고 나니 수중에는 단 몇만 원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지만 하늘이의 사료와 영양제만큼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챙겼다. 그녀의 삶은 오로지 하늘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을 나가기 전 민서는 하늘이의 밥과 물을 챙겨주고 좁은 옥탑방에서라도 외롭지 않도록 낡은 라디오를 작게 켜두고 나갔다. 하루 종일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하늘이는 현관문 앞에서 꼬리가 빠져라 그녀를 방였다. 하늘이가 반갑게 꼬리를 치며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하늘이는 민서에게 단순한 반려견, 그 이상의 존재였다. 하늘이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때로는 든든한 보호자이기도 했다. 민서가 삶의 무게에 지쳐 밤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면 하늘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곁을 지켰다. 마치 주인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영리한 하늘이는 민서의 감정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민서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덩달아 신나서 방방 뛰었고 민서가 우울한 날에는 장난도 치지 않고 얌전히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옥탑방 생활은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서는 돈이 없어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헌 양말을 뭉쳐 공을 만들어주거나 페트병에 간식을 넣어 노즈워크 장난감을 만들어주며 하늘이와 놀아주었다. 주말이면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 신나게 뛰어놀았다. 민서는 하늘이가 흙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하늘이는 그녀의 망가진 삶을 치유해주는 의사이자 상담사였다. 하늘이를 돌보면서 민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과 자존감을 얻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역설적으로 동물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민서의 뒤를 술 취한 남자가 끈질기게 따라왔다.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남자가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민서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옥탑방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어디선가 하늘이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평소에는 사람을 보고 짖는 법이 거의 없던 하늘이가 그날은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내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하늘이의 기세에 겁을 먹은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줄행랑을 쳤다. 민서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을 지켜준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하늘이는 그저 그녀가 돌봐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는 동등한 가족이었다.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갔다가 원래 주인을 찾아 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진돗개가 자신이 인정한 주인과 보금자리에 대한 강한 애착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늘이 역시 민서와 함께 사는 이 허름한 옥탑방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신만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늠름한 성견으로 자라났다. 윤기가 흐르는 새하얀 털, 떡 벌어진 어깨, 똘망똘망한 눈빛은 누가 봐도 명품 진돗개의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를 칭찬하며 저렇게 잘생긴 개는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 민서는 그럴 때마다 마치 자식 자랑을 하는 엄마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녀는 틈틈이 손재주를 살려 가죽 목걸이를 만들거나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며 빚을 갚아 나갔고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덕분이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늘이는 그녀의 구원이자 희망의 증거였다. 그렇게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유대는 세상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에 또다시 시련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 예고 없는 비극이 바로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비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스했다. 민서는 모처럼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라 하늘이와 함께 조금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 간식을 챙기고 목줄을 채워 집을 나섰다. 행복에 겨워 연신꼬리를 흔드는 하늘이의 모습을 보며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다 괜찮다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계속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굉금을 내며 인도로 돌진했다. 음주운전이었는지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했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민서와 하늘이가 서 있는 곳을 덮쳤다. 안 돼! 민서는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감싸 안았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며 애타게 지저대는 하늘이의 모습,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하늘의 푸른빛이었다. 민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온몸은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수많은 의료 장비들이 기계음을 내며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장기 손상을 입었으며 특히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몇 번의 대수술을 거쳐야 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민서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 다른 걱정이 먼저 떠올랐다. 하늘이는요? 제 강아지. 하늘이는 무사항하여. 그녀의 떨리는 물음에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강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주인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는지 민서를 감싸 안은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민서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내내 구급차를 미친 듯이 쫓아왔고 병원 응급실 앞에서도 한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부르짖듯 울부짖었다고 한다. 결국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와서 겨우 진정시켜 데려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을 때 민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을까. 다치지 않았다니 천만 다행이었지만 지금쯤 낯선 보호소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하늘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서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기나긴 입원 생활과 재활 치료가 불가피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병원비와 간병비였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에 변변한 재산도 없는 사람이어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푼푼히 모아둔 돈은 수술비로 이미 다 써버렸고 앞으로의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벅찼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를 계속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하늘이의 안부를 물었다. 보호소 직원은 하늘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구석에 웅크려 민서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떻게든 하늘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신의 몸, 기약 없는 치료 과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자신이 하늘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늘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좁은 병실에서 혹은 퇴원하더라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자신의 곁에서 하늘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자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하늘이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늘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비 내리던 밤, 처음으로 눈을 맞췄던 순간, 하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기뻐하며 꼬리치던 모습,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용감한 모습까지 그 모든 추억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베었다. 밤마다 민서는 하늘이를 부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결코 하늘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늘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의학계에서는 애도 반응 bereavement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잃은 주인이 겪는 슬픔과 상실감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들은 동물 역시 자신과 유대관계를 맺었던 주인을 잃었을 때 인간의 애도 반응과 유사한 우울증, 식욕 부진, 무기력증 등의 행동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늘이 역시 민서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결심을 굳힌 민서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하늘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하늘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것. 그녀는 이것이 하늘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보호소로부터 좋은 입양 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부유한 부부라고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정말 하늘이와는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에 절망했다. 이 결정이 훗날 어떤 후회와 그리움을 낳게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늘이가 새로운 가족에게 떠나기 전 민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보호소에 간곡히 부탁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었지만
이대로 하늘이를 보낼 수는 없었다. 병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외출한 민서는 보호소의 작은 면회실에서 하늘이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왔다. 며칠 못 본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하늘이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하늘아, 내 새끼 보고 싶었어. 민서는 하늘이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늘이는 낑낑거리며 민서의 얼굴과 눈물을 핥았다. 마치 왜 이제야 왔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원망하는 듯했다. 민서는 하늘이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만난 주인이 반가워 연신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수한 모습이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를 꺼냈다.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던 간식, 하늘이는 허겁지겁 고구마를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서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더 이상 이 고구마를 챙겨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하늘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고.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고. 아주 좋은 분들이 너를 가족으로 맞이해 줄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새 주인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다. 하늘아, 꼭 기억해.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언젠가 내가 다 나아서 널 다시 걸어서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나 잊으면 안 돼. 꼭 기다려야 해. 알겠지? 하늘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 리 만무했지만 민서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다. 하늘이는 그저 민서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보호소 직원이 하늘이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왔다. 하늘이는 완강히 버티며 민서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점점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하늘이는 끝까지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애처로운 눈빛을 마주한 민서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문이 닫히고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민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듯한 텅 빈 공간에 차가운 후회와 슬픔만이 가득 찼다. 보호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은 종종 분리불안을 겪는데 이는 주인의 부재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다. 하지만 단순히 불안을 넘어 몇몇 동물들은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주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평생 이전 주인을 그리워하며 우울감에 빠져 살기도 한다. 아마 하늘이 역시 민서와의 이별을 단순한 분리가 아닌 영원한 버림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늘이는 넓은 마당이 있는 그림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다. 새 주인이 된 박 사장 부부는 소문대로 동물을 무척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늘이에게 최고급 사료와 푹신한 쿠션,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제공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주고 주말이면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하늘이를 보살폈다. 하지만 하늘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새 주인이 아무리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쓰다듬어 주어도 하늘이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뿐 좀처럼 꼬리를 치는 법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하늘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관문 앞에 엎드려 보내거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보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박 사장 부부는 그런 하늘이가 안쓰러워 온갖 노력을 다했다. 맛있는 특식을 만들어주고 유명한 애견 훈련사를 불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하늘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을 구해주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주던 민서의 기억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면 하늘이는 종종 잠꼬대를 하듯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아마 꿈속에서 민서를 만나고 있는 것일 테였다. 민서는 떠나보냈지만 하늘이는 떠나지 못했다. 그의 시간은 민서와 헤어졌던 그날에 멈춰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사랑과 풍족한 환경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리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던 세상에 둘도 없던 주인의 슬픈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이는 이 지독한 그리움의 끝에서 민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하늘이가 새로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 박 사장 부부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이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하늘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보호소에서는 그저 유기견이었고 착한 여성이 구조했지만 사고로 인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는 정도의 정보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하늘이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깊을 것이라 짐작하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늘이의 하루는 똑같은 일과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박 사장 부인이 정성껏 차려준 밥을 마지못해 몇 입 먹고는 곧장 현관으로 가 엎드렸다. 마치 금방이라도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그는 하루 종일 문 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산책을 나갈 때만 잠시 활기를 띠는 듯했지만 그것은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을 민서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민서와 비슷한 체격이나 머리 스타일을 한 여성이 지나갈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곤 했다. 박 사장 부부는 그런 하늘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다른 강아지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견 카페에 데려가 보기도 했고 수의사와 상담하여 항구울제 처방을 받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다른 개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약을 먹어도 그의 공허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민서라는 존재만이 의미가 있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흑백 영화처럼 무미건조할 뿐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능력 또한 상당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이는 개가 인간의 얼굴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하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하늘이 역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민서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의 시각적 기억을 총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어느 날 박 사장은 사업차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된 그는 혹시나 하늘이가 외로워할까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늘이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늘이가 유독 TV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특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TV 앞에 바짝 다가가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박 사장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여러 유기동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일종의 동물 전문 방송이었다. 하늘이는 화면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프로그램, 중간중간 자료 화면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화면 속에서 민서와 비슷한 인상의 여성이 나올 때마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TV 화면 너머 어딘가에 있을 민서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하늘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이전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게 된 것일까? 시간이 흘러 2년, 3년이 지났다. 하늘이의 기다림은 변함이 없었다. 박 사장 부부도 이제는 하늘이의 그런 모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아프지 않도록 돌봐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하늘이가 언젠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옛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하늘이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늠름했던 청년기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주둥이 주변으로 희끗희끗한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눈빛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의 농도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강아지에게는 일생의 절반에 가까운 긴 시간이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늘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민서를 잊지 못했다. 그의 충성심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과연 그의 이 지고지순한 기다림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까? 같은 시간, 민서의 삶 역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늘이를 떠나보낸 후 그녀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하늘이가 없는 병실은 텅 비었고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존재가 사라지자 재활 치료에 대한 의지마저 꺾여버렸다. 매일 밤 그녀는 하늘이의 환영에 시달렸다. 문틈으로 하늘이가 빼꼼 고개를 내미는 것 같았고 귓게는 하늘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맴돌았다. 그리움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하늘이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언젠가 건강을 되찾아 꼭 데리러 가겠다는 그 맹세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고 재활 치료에 매달렸다. 남들이 한 번 할 때 2번, 3번씩 이를 악물고 운동했다. 하반신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전기 치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때마다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2발로 당당하게 걸어가 하늘이를 다시 품에 안는 그날을 상상하며 끔찍한 고통을 견뎌냈다. 그녀의 처절한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비되었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의 빠른 회복 속도였다. 민서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벌 방법을 모색했다.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다.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설명을 작성해 주거나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해주며 푼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이를 입양해 간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호소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양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입양 후 잘 지내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시작했다. 바로 하늘이와의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하늘이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매일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아픈 기억까지 그녀의 글에는 하늘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온라인상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반려인들의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사연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인의 목소리 톤이나 억양,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말한다. 민서가 블로그에 쓰는 글들은 하늘이에게 직접 닿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을 쓰는 동안 민서가 느꼈을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은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형태로든 하늘이에게 전달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1년이 넘는 길고 긴 병원 생활 끝에 민서는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절뚝거리면서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퇴원 후 그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고 보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예전처럼 공방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만든 가죽 제품이나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하루빨리 빚을 갚고 하늘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던 29의 어리숙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큰 사고와 시련을 겪으며 그녀는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헤어져 있던 5년의 세월을 후회와 그리움으로만 채우지 않았다. 그 시간을 하늘이와의 재회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하늘이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든든한 주인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이 되던 해의 어느 봄날,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빚을 모두 청산했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도 생겼다. 하늘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작은 집도 계약했다. 이제 하늘이를 데리러 갈 일만 남았다. 그녀는 5년 전 하늘이가 입양되었던 동물보호소를 찾아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다. 보호소는 이미 2년 전에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모든 기록은 사라졌고 하늘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5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허탈감에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넓은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늘이를 찾아야 한단 말인가? 하늘이 역시 민서를 향한 그리움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박 사장 부부의 사랑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하늘이의 마음속에는 민서와 함께했던 옥탑방, 함께 걷던 산책길, 함께 나누어 먹던 고구마의 온기만이 가득했다. 그의 기억 속 민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주인이었다. 그런 주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하늘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기다림에 지친 하늘이는 마침내 스스로 민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뛰어난 지능과 관찰력은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박 사장 부부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침 몇 시에 현관문이 열리는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문을 잠그는지 아닌지, 정원 울타리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 진돗개의 영리함은 종종 주인을 놀라게 하는데 실제로 문고리를 돌려 스스로 문을 열거나 복잡한 잠금 장치를 푸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하늘이는 자신의 본능적인 능력을 총동원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주말 오후 박 사장 부부가 잠시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 준비를 하는 사이였다. 부엌과 마당을 오가느라 현관문이 잠시 열려있는 틈을 하늘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몸을 낮춰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늦게 하늘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박 사장 부부가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늘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는 민서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막상 넓은 세상으로 나온 하늘이는 막막했다. 어디로 가야 민서를 만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민서의 냄새와 희미한 풍경의 조각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후각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만 가지 냄새 속에서 5년 전 희미하게 남은 민서의 채취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그는 며칠을 굶어가며 도시의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경계심, 어린 눈초리,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는 그를 지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공원 벤치 밑이나 건물 처마 밑에서 추위를 피하며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배가 고플 때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한때는 윤기가 흐르던 새하얀 털은 금세 흙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졌다.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5년 전 비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던 초라한 유기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며칠간의 방황 끝에 하늘이는 우연히 익숙한 냄새가 나는 동네에 들어서게 되었다. 바로 민서와 함께 살았던 동네였다. 비록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골목마다 배어있는 희미한 추억의 냄새는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 속 낡은 옥탑방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옥탑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온 뒤였다. 하늘이는 옥탑방 주변을 맴돌며 며칠을 더 기다렸다. 혹시라도 민서가 돌아올까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헛수고였다. 절망감에 빠진 하늘이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기동물 구조대에 의해 결국 포획되고 말았다. 칩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그의 신원은 금방 확인되었다. 구조대는 곧바로 박 사장 부부에게 연락했고 한 걸음에 달려온 박 사장 부인은 꾀죄죄한 몰골의 하늘이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끌어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하늘이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았다. 첫 번째 가출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세상은 넓고 민서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박 사장 부부는 그런 하늘이를 보며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행복을 위해 어쩌면 그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 그들 역시 하늘이의 옛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속절없이 흘러가고 하늘이의 두 번째 탈출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의 희망도 점차 사그라드는 듯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약 없는 기다림뿐인 걸까? 동물보호소가 이전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민서는 한동안 시르에 빠졌다. 5년 동안 오직 하늘이를 다시 만날 날만을 꿈꾸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하늘이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된 보호소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구청과 관련 기관에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보호소가 다른 시로 이전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했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몇 시간을 달려 새로운 보호소에 도착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5년 전 하늘이라는 진돗개를 입양해 간 가족의 정보를 알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5년 전 기록이라 저희가 이전하면서 전산화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오래된 데이터가 유실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수기장부로 관리했던 터라 찾아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직원의 말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원이 창고에서 먼지 쌓인 옛날 서류 뭉치를 뒤지는 동안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직원이 낡은 입양 기록부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찾긴 찾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시 입양 신청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지금은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주소지로 찾아가 봐도 이미 다른 분이 살고 있고요. 하늘이 맑은 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예기치 못한 불행이 계속해서 그녀를 덮쳤다. 하늘이를 입양했던 박 사장 부부가 몇 년 전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던 것이다. 모든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보호소 기록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자 민서는 망견자실했다. 하늘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주인을 다시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다. 입양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번 헤어진 반려동물을 다시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민서 역시 이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민서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수천 장 만들었다. 전단지에는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특징적인 인상착에 그리고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상세히 적었다. 새하얀 태어를 가진 진돗개, 이름은 하늘이, 겁이 많지만 사람을 잘 따릅니다. 특히 군고구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일을 마친 후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다. 가로등, 전봇대, 아파트 게시판, 공원 입구 등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봤고 어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단지를 보고 하늘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간혹 비슷한 개를 봤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하늘이가 아니었다.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점차 지쳐갔다. 밤이 되면 그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하늘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는 거니? 나를 기억은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라도 하늘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새로운 주인에게 사랑받으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강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이미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다.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하늘이를 연경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지독한 무력감과 패배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방법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그리고 인터넷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 전단지를 통한 방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민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터넷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5년 동안 꾸준히 운영해온 블로그, 하늘이에게 쓰는 편지에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하늘이를 처음 만나 구조했던 이야기부터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했던 아픔, 그리고 5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늘이를 찾으러 나섰지만 모든 흔적이 끊겨버린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혹시 하늘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좀 연락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글을 국내의 모든 대형 유기견 커뮤니티, 반려동물 카페, 지역 맘카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퍼나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게시판에 같은 글을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매달렸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오프라인의 좁은 골목을 넘어 온라인이라는 광활한 바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녀의 글은 그저 수많은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라는 글 중 하나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블로그에 꾸준히 방문하던 몇몇 이웃들이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글을 퍼 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5년 동안 한 강아지를 잊지 못한 주인의 수뇌보, 기적 같은 재회를 응원합니다. 와 같은 제목으로 재가공된 그녀의 사연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특히 민서가 5년간 매일같이 하늘이에게 편지를 써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람들은 단순히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드라마에 감동했다. 좋아요와 공유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사에서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인터넷 신문에서는 그녀의 사연을 기사화하기까지 했다. 최근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소비자들 사이의 입소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서의 사연은 의도치 않게 바이럴 현상을 일으키며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가진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민서가 찾는 하늘이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돈을 노리고 거짓 제보를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도 했다. 민서는 그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쏟아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늘이를 찾고 있었다. 한편 박 사장 부부 역시 하늘이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2번의 가출 시도 이후 하늘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좋아하던 산책마저 거부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엎드려만 있었다. 마치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수의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사장 부부는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오히려 하늘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워했다. 그들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하늘이의 옛 주인을 찾아주기로. 하지만 그들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보호소는 문을 닫았다. 그들이 아는 정보라고는 김민서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가 사고로 몸이 불편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동명이인도 너무 많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의 아내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기견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5년 전 입양 보낸 진돗가의 하늘이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그녀는 무심코 글을 클릭했다. 그리고 글 속에 첨부된 하늘이의 어릴 적 사진과 군고구마를 좋아한다는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세상에 하늘이 얘기야. 하늘이 옛 주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온 박 사장 역시 글을 읽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정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들은 마침내 하늘이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주인의 행방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서에게 연락해서 하늘이를 돌려주어야 할까? 하지만 지난 5년간 정성으로 돌봐온 하늘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늘이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 기나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침내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운명은 그들 앞에 또 다른 선택의 문제를 던져놓고 있었다. 박 사장 부부는 며칠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서의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5년을 살아왔는지, 하늘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민서의 순애보에 감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년간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하늘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하늘이는 이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신들의 반려견이었다. 민서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늘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고민 끝에 박 사장은 아내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방송국에 한번 연락해 봅시다. 그의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방송국이요? 박 사장이 말한 곳은 바로 하늘이가 매일 저녁 TV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시청하던 유기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였다. 어차피 우리 힘만으로는 그분을 찾기도 어렵고
섣불리 연락했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소. 차라리 방송의 힘을 빌려보는 게 어떻겠소. 하늘이의 사연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옛 주인을 찾는 과정을 공개하는 거지. 어쩌면 하늘이가 직접 옛 주인을 선택하게 할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소. 그것은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 직접적인 만남이 가져올 감정적인 충격과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피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한 하늘이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는 박 사장 부부의 깊은 배려가 담긴 결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곧바로 방송국에 연락해 하늘이의 기구한 사연과 옛 주인을 찾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사연을 전해 들은 방송사 PD는 무릎을 쳤다. 5년 동안 옛 주인을 잊지 못하는 진돗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강아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 했던 옛 주인의 사연, 이것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완벽한 드라마였다. PD는 즉시 박 사장 부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하늘이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서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만약 민서가 방송 출연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재회의 감동이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민서의 블로그에 일반 제보자인 척 접근했다. 제가 아는 개와 너무 닮았네요. 혹시 방송에 한번 제보해 보시는 게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봐야 찾을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처음 민서는 망설였다. 자신의 아픈 사연을 방송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결국 그녀는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저 하늘이를 찾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 이 방송을 통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민서와 박 사장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은 5년간 헤어진 주인을 찾는 진돗개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되었고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방송의 전반부에서는 박 사장 부부와 함께 사는 하늘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늘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옛 주인 민서의 인터뷰를 내보내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구성이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극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장면을 클라이맥스로 설정해 두었다. 동물 심리학에서는 각인 효과 임프린팅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동물이 태어난 직후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고 평생 따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개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유대감 형성이 나타난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이나 강한 유대감을 맺었던 주인에 대한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긴다. 하늘이에게 민서는 단순한 옛 주인이 아니라 그의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방송 당일,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몇 년 만에 하는 화장은 어색했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은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자신의 출연 순서를 기다리며 제발 이 방송을 통해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시각, 다른 대기실에서는 박 사장 부부가 하늘이를 안심시키며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한쪽은 5년간의 그리움을 안고 다른 한쪽은 5년간의 사랑을 안고 같은 공간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의 운명이 곧 교차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스튜디오에 큐 사인이 떨어졌다.
과연 이 뜻밖의 기회는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인가?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는 과연 어떻게 풀리게 될까?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스튜디오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경쾌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진행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동물이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주 특별한 주인공은 바로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옛 주인을 잊지 못했다는 충견, 진돗개 하늘입니다. 진행자의 소개와 함께 화면에는 VCR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에는 박 사장 부부의 집에서 생활하는 하늘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고급 사료, 푹신한 침대, 넓은 마당.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영상 속 하늘이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 TV 화면 속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밤마다 낑낑거리며 잠꼬대를 하는 모습까지 하늘이의 깊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에 스튜디오의 방청객들은 안타까운 탄성을 내뱉었다. 한편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실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서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오는 저 강아지, 흐릿한 영상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새하얀 털, 쫑긋하게 선 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슬픔을 간직한 그 눈빛. 하늘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하늘이란 말인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름도 같고 진돗개라는 점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 이름이 하늘인 진돗개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VCR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전환되었다. 진행자는 박 사장 부부를 소개했고 그들의 품에 얌전히 안겨있는 하늘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순간 민서는 숨을 멈췄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늠름한 성견이 되었지만 틀림없는 하늘이었다. 귀 뒤쪽에 희미하게 나 있는 작은 상처 자국. 그것은 어릴 적 옥탑방에서 함께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생긴 상처였다. 민서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흔적.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녀가 5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하늘이가 지금 자신의 눈앞 TV 화면 속에 있었다. 하늘아.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TV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앞을 가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가 저곳에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저렇게 좋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다니.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그때 진행자가 박 사장 부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대단한 충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이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을 받은 박 사장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우리 하늘이가 다른 건 다 마다해도 유독 군고구마는 정말 좋아한답니다. 옛 주인이 자주 줬던 모양이에요. 군고구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서는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하늘이와 그녀만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돈이 없어 비싼 간식 하나 사주지 못하고 매일 밤 고구마를 쪄서 나눠 먹었던 기억. 그 추억이 담긴 단어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TV 속의 저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던 하늘이가 맞았다. 걔는 특정 소리나 단어를 특정 기억과 연관 짓는 능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산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흥분하고 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군고구마라는 단어 역시 하늘이의 기억 속에서 민서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반가쇠 트리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비록 TV 화면 너머였지만 그 단어는 하늘이에게도 분명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민서는 더 이상 대기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스튜디오로 달려가 하늘이를 만나야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끌어안아야 했다. 그녀는 대기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방송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비켜주세요. 저 아이 제 강아지예요. 제가 하늘이 주인이라고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뒤에 한편 스튜디오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자는 이제 하늘이를 애타게 찾는 옛 주인의 사연을 소개하겠다며 민서의 사진을 화면에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튜디오의 옆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과연 이 기적적인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잠깐만요. 저 여자는 누구죠?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PD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스태프들에게 전달되었다. 안전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스튜디오로 뛰어든 민서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오직 한 곳만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스튜디오 중앙 환한 조명 아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하늘이를 향해서 하늘아, 하늘아, 나야,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갈라졌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간절하고 또렷하게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박 사장 부부의 품에 안겨있던 하늘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하늘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녀석은 단번에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5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리워하던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목소리. 하늘이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민서를 발견한 순간 녀석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민서와 하늘이 그들 사이의 공기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로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하늘이의 검은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서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백지 상태였다. 지금 이곳이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라는 사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오직 하늘이의 모습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하늘이의 이름만 되뇌며 울었다. 이 기이하고 극적인 장면에 노련한 진행자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카메라는 갈 곳을 잃고 민서와 하늘이 그리고 당황한 박 사장 부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시청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제작진이 의도했던 극적인 연출이 아니었다. 그 어떤 각본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실제 상황이 만들어낸 전율적인 순간이었다. 민서가 마침내 하늘이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혹시나 하늘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경계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5년은 강아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훌쩍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하늘이가 과연 자신을 기억해 줄까? 하늘아,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울음 섞인 사과에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굳어있던 하늘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박 사장 부인의 품에서 스르르 빠져나오더니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그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손, 얼굴, 옷자락에 남은 희미한 채취. 그것은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기억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며 특히 특정 냄새에 대한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어릴 적 주인의 냄새를 기억해내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하늘이에게 민서의 채취는 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지도와도 같았다. 냄새를 통해 모든 기억을 확인한 하늘이의 다음 행동은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리고야 말았다. 녀석은 갑자기 깽 하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비명을 지르며 민서의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녀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어디 갔었어. 왜 인제 왔어? 보고 싶었단 말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 했다. 꼬리는 모터라도 단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반가움이 폭발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런 하늘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하늘이의 따뜻한 천,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방송국으로 질주했고 그 필사적인 발걸음은 마침내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냈다.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방청객도 스태프들도 심지어 진행자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동의 순간도 잠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는 과연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민서와 하늘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스튜디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PD는 이 돌발 상황을 오히려 시청률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진행자에게 상황을 수습하고 인터뷰를 이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신을 차린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다. 카메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다. 선생님, 저 괜찮으십니까? 지금 생방송 중이라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혹시 이 강아지 하늘이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진행자의 목소리에 민서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녀는 품에 안은 하늘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는 아이가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제가 5년 동안 찾아 헤맨 제 가족 하늘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5년의 세월이 담고 있는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마침내 되찾았다는 기쁨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진행자는 민서의 사연을 어느 정도 전해 들었기에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즉시 파악했다. 그는 시청자들을 향해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 찾아주려고 했던 바로 그 옛 주인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도 갈라놓지 못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진행자의 극적인 멘트와 함께 카메라는 다시 한번 민서와 하늘이를 클로즈업했다.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민서가 나타난 이후 하늘이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민서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리듯 낑낑거렸고 그녀의 눈물을 연신 핥아주었다. 마치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변의 소란이나 수많은 카메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 사장 부부를 대하는 하늘이의 태도였다. 그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하늘아, 이리 와 라고 불렀지만 하늘이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5년 동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현재의 주인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심지어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으려 하자 하늘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민서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다.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진돗개가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견종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번 마음을 준 주인에게는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심을 보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배타적이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사랑을 쏟아부은 현재의 주인을 이토록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물의 유대감과 기억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늘이에 기이할 정도로 확고한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은 이제 자연스럽게 박 사장 부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하늘이와 민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특히 박 사장의 아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5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하늘이의 냉정한 외면은 그녀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던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점차 미묘하고 불편한 기류로 바뀌기 시작했다. 진행자는 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박 사장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사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박 사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네요. 하늘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었던 빈자리가 있었던 거겠죠. 저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묻어났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쪽은 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쁨의 눈물을, 다른 한쪽은 5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가족을 잃게 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나의 재회가 만들어낸 잔인한 희비의 교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당연히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과 5년간 키운 정을 무시할 수 없다. 샘지시알 나란츠트 제때 나든듬김 현재 주인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한 강아지와 두 주인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법과 윤리,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흐느끼고만 있던 박 사장의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으로 거칠게 닦아내더니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한 표정으로 민서와 하늘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민서의 앞에 서서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는
이 감동적인 재회 드라마를 순식간에 날카로운 갈등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안 돼요. 하늘이는 못 보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강아지예요. 5년 전에 당신이 버렸잖아요. 박 사장 아내의 절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스튜디오의 공기를 갈랐다. 감동적인 재회의 드라마는 순식간에 날선 대립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버렸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는 민서의 심장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를 후벼 파는 듯했다. 민서는 하늘이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진 박 사장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그녀의 처절했던 5년의 세월을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박 사장 아내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이에게 쏟아부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한번 터져나온 감정은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은 이 아이를 버렸어요. 흙탕물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구해준 건 당신일지 몰라도 그 후 5년 동안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가족으로 품어준 건 우리예요. 당신이 없는 5년 동안 하늘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기나 해요. 매일 현관문만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리던 이 아이 옆을 지킨 건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팠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 사장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자신이 하늘이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하늘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해서 하늘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늘이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진실 공방의 진행자와 제작진은 안절부절 못했다. 생방송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진행자가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두 여인의 감정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다. 그때 박 사장이 아내의 자대 어깨를 감싸며 진정시키려 나섰다.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 여자한테 하늘이를 뺏기게 생겼는데. 여보, 당신은 몰라. 내가 지난 5년 동안 하늘이한테 얼마나 정을 쏟았는지. 그녀는 다시 민서를 노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법적으로도 하늘이는 우리 아이예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고 동물 등록도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에겐 이제 하늘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요. 법, 그 차가운 단어가 등장하자 감정으로 들끓던 스튜디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동물의 소유권은 등록된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5년 전 민서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순간 법적인 소유권은 박 사장 부부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었다. 박 사장 아내의 주장은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가 5년간 쌓아온 노력과 그리움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녀는 그저 하늘이를 더 꽉 끌어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던 하늘이가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민서의 품에서 잠시 빠져나오더니 세 사람의 한가운데에 늠름하게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을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고 있는 박 사장 아내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어린 슬픔과 애정을 읽은 듯 하늘이는 미안하다는 듯 작게 낑 소리를 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녀석은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앉아있는 민서에게로 다가가 자신의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부드럽게 비볐다. 마치 내 주인은 이 사람이에요.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듯 했다. 더 나아가 하늘이는 민서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박 사장 아내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확고한 선택과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동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들 하지만 하늘이는 지금 이 순간 수백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다. 그 어떤 법적인 논리나 인간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의 본질적인 끌림과 유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늘이의 그 조용하고도 위험 있는 행동에 악에 받쳐 소리치던 박 사장 아내마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이가 자신들의 개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난 5년 동안 하늘이의 몸은 자신들의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단 한순간도 이곳에 머문 적이 없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PD는 헤드셋에 대고 외쳤다. 카메라, 하늘이 클로즈업, 그리고 세 사람 얼굴 번갈아 가면서 잡아. 음악 깔아.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현재의 주인, 5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옛 주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 이들의 기막힌 운명은 이제 막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